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2024년,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 중개나 컨설팅 후에 권리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거래 당사자가 직접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유증사의 권리금 계약 중개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의 법률적 검토. 개업 공유증사의 권리금 계약 중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현재 실무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물론 자격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컨설팅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권리금 중개 또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권리금 계약 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 중개 시 권리금 계약 중개는 변호사의 고유 영역인 법률 사무에 해당하여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생각컨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업자 등록증에 컨설팅이라는 종목을 추가하여 권리금 계약 중개를 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는 법무부 유권 해석이나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판례 및 법령을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갑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 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에 양도 양수 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오로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업무 제1항 제2호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 행정사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 중개나 컨설팅 후에 권리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계약서 조문별 내용 사례인데요. 법무부 계약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임차인 누구누구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누구누구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이하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분명해지겠지만 굳이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이 문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 임대차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적어줘야 되겠죠. 소재지, 상호, 임대면적, 전용면적, 업종, 허가번호 등을 넣어서 권리금 계약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명시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부가세, 계약 기간 등을 기재하여 나가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 현황을 명시합니다. 자, 이 계약 내용은 권리금 계약 내용이겠지요. 제1조 권리금의 지급. 신규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계약금, 중도금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잔금 지급일로 본다. 위에서 잔금 지급일은 권리금 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의미합니다. 제1조에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제2조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 가입권의 이전, 사업 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 목적물상 권리관계, 보증금, 월 차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 목적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 임차인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제 이 계약에 관여한 개업 공인중개사이겠죠. 유형의 재산적 가치로는 간판, 냉온풍기, 유리문, 냉장고, 기타 등등 기본적인 시설물들 또는 추가 시설물들 해당되겠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관계입니다. 권리금을 구성하는 가치에는 크게 유형의 재산적 가치와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구분하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인테리어 등 시설 권리금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오면서 확보한 단골 고객의 수와 광고비 투자액에 해당하는 영업 권리금과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으로 볼 수 있는 바닥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전 대상 목록이 많은 경우 각각 물품의 브랜드와 규격, 연식 등을 기재하여 별지로 첨부하고 날인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해 둘 수도 있습니다. 제3조에는 임대차 계약과의 관계, 즉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거절, 무리한 임대 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동일 건물에서 권리금 계약은 2층, 임대차 계약은 1층이라고 보면 1층이 없는 2층은 존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비유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제4조에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 또는 신규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 목적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계약상의 정황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계약서 특약사항 및 인적사항란에 기재할 내용입니다. 특약사항은 가급적 자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증빙사진도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인허가 양수도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이나 보건소 등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임차인에 대한 인적사항, 임차인이 모든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 신규 임차인 대리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요. 이상 계약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행정사법이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단과 권리금 계약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때 하는 방법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의 사례이고 경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